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은 1시간 전부터 또다시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장 초만큼의 하락세로 지수가 마감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도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지수 하락이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의 하락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의 두각을 눈에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 이 시기가 과도기여서 넘어가는 시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미크론이 다시 한번 확대되면서 시장에서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인지 오늘이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좀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마감장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서 조금은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로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 시크릿코드 대공개 오프라인 강연회 준비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이지환 박원대 전문위원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일산으로 찾아가니까요. 지금 시장 상황 너무나도 어렵다, 견디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일산 서울에서 또 가깝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좀 계좌도 회복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QR코드 찍으셔도 되고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업종 바이블과 종목까지 선물로 드리고요. 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또 다른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먼저 순서는 이지환의 호크아이 시스템입니다. 호크아이로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하고 매수, 매도도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지환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정말 좋지가 않은데 호크아이는 또 어떤 특징주들을 찾았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오늘은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매수 쪽의 시스템의 하이는 종목은 삼보판지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골판지 관련돼서 상당히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삼보판지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눌림목을 완성하고 시장 상승 대비로 이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시장이 오미크론으로 급격히 어려지면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이 골판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제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받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급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골판지와 판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는 일정 부분 테마성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 종목은 섹터적으로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삼보판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2018년 3,700억대에서 계속 4,000원 전으로 머물다가 올해 이제 드디어 5,0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500억 전으로 나오는 종목이 올해는 800억 정도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펀더멘털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 비해서 사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높지가 않은데요. 지금 현재 12개월 PER도 5 내외 정도 되고 전반적인 PER이 6.90 상당히 낮은 곳에서 유지가 되면서 저평가와 업황 개선이라는 두 가지 큰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본다면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4월달 고점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고 지금 이제 반등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시장 반등률이 높지는 않지만 차트 자체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 종목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시장이 어려울 때 일정 부분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호과이 시스템에서 매도 쪽으로 오늘 포착된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사실 두산중공업이 5, 6월 급등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고 최근 상승 기조가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두산그룹주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구조 조정이 마무리된 게 단계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이 그룹 자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좀 저평가받았던 부분이 이제는 조금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위치였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두산건설 매각이라는 이슈와 함께 구조조정 마무리라는 이슈가 안타깝지만 유상증자라는 부분으로 기결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발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상증자 일정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 금액이 지금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가 단기간에는 주가 압박을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채무 상환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부분보다는 채무 변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깝지만 유상증자 이슈가 주가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기조를 좀 이어가다가 기술적으로 보면 좀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줄면서 나왔기 때문에 재차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컸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의 어려움과 함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전환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을 수 없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호가이 시스템 매도 종목으로 두산중공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매수 종목으로 삼보판지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오늘과 같은 하락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뭐 이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챙겨봐야 될 종목들 많을 것 같은데 내일장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글로벌 증시를 완전히 덮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파력이나 치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증시에 반영되는 정도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한 2주 뒤에 오미크론이라는 정치가 나오겠지만 한 3, 4일 뒤에 어느 정도 주가 흐름에 대한 반응 정도가 좀 보이면 대응은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그때까지 해야 되고 지금 당장은 어쨌든 유가가 10% 넘는 하락을 했고 미국 국채 금리가 10% 넘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 단기간 증시에 충격을 주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포트 비중을 좀 조절하고 줄이고 혹은 해지를 좀 걸면서 전반적으로 이 오미크론이라는 그 변이 바이러스 정체가 정확해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맞추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금요일 급락 이후에 월요일 글로벌 증시가 일단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낙폭이 바로 다이렉트로 커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아마도 오늘 저녁 내일 오미크론에 대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가 낙폭이 조금 단기간에 크게 오거나 혹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과 낙폭이 조금 비교적 크게 나오는 섹터들을 좀 낙폭이 좀 덜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일단은 조금 옮겨놓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IT 종목이 일단 대안이 좀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결국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쪽이 경기가 맞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대안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뭔가 수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일단은 포트를 조정하고 정비하는 쪽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구간을 버틸 수 있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 뭐 주식과 그 해제 비율 정도를 어느 정도를 맞추셔야 만약 시장이 턴어라운드에서 돌아선다라고 하더라도
주도주를 좀 쫓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일정 부분 현금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포트를 재정비하고 맞추고 일단 현금 비율을 좀 높인 다음에 IT 종목을 비롯해서 일단은 반도체 관련 종목 위주로 조금 피난처를 삼을 수 있고 개별 종목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재편한 이후에 특히 이 구간에서 지금 많이 무너질 때, 시장이 무너질 때 외국인들이 어디를 공략하느냐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또 이 특별 방역 대책에 대해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 회복 2단계는 전환을 유보를 하겠다. 일단 지금 1단계 시점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건 좀 평가를 한 이후에 고려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서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면서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연내 사용 가능하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겠다. 이런 발표들이 나왔습니다. 또 10대 접종 속도도 높여야 된다라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 5세에서 12세 접종도 신속히 검토하겠다라는 다양한 방안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오미크론의 여파로 계속해서 코로나19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지한 의원님이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이런 좀 악재 같은 분위기가 시장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많이들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또 저희 강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이지한 의원님 직접 가시잖아요. 일산으로 가시는데 많은 내용들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고 또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많이 완성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전해주실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현 상황에 대한 대처와 결국 이제 시장이 돌아섰을 때 어떻게 우리 시장이 움직일 건지에 대한 부분, 결국 차기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조정을 이제 견디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조정 이후에 상승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은 상승과 조정과 하락을 반복하는 결국 이제 물러나야 될 때 좀 물러났으면 상승해야 될 때 어떻게 내가 수익을 쟁취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장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초록밴드를 들어오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시면 초록밴드 들어오셔서 호크아이와 함께 지금 시장 종목들 대응하실 수 있고요. 또 나 강연에 참석해서 이지환 위원님에게 도움 받아보고 싶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정말 다른 것보다도 내 계좌 지키는 게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산으로 함께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박원재 위원님도 함께해 주시고요.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주식 계좌 다시 활성화시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의 호크아이 시스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는 최재원의 도전 100전 100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100전 100승입니다. 시장 점검과 함께 테마 분석까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인사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둡잖아요. 네. 위원님 늘 지수 상방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어서 위원님의 의견을 또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 오미크론이 나타나면서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조금 타격을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이전에 코로나 쇼크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전에는 코로나가 나타났을 때 전 세계 증시에 쇼크가 일어났나? 바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즉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이거를 이제 연준을 포함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많이 돈을 막 풀면서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이 수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위축되지 않게 계속해서 돈을 풀었죠. 이게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까지 해가지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해서 뿌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쇼크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란 말이죠. 현재 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상태다. 이거를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무리하게 다시 통화 정책을 더
테이퍼링을 멈추고 금리 인상 뭐 이런 거 지금 금리 인상 얘기할 때가 아니죠. 금리 인상 테이퍼링도 뭐 늦추고 금리 인상은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고 지금부터 뭐 통화 정책을 더 강하게 하겠다로 갈지 아니면은 안 된다.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 현재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지금 뭐 테이퍼링을 멈추고 돈을 더 푸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뭐 기준대로 진행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연준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 오미크론이 얼마나 위험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파급력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를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연준의 포지션입니다. 연준의 포지션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를 안 할 거냐, 테이퍼링을 기존대로 할 거냐,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테이퍼링을 좀 늦추거나 아니면은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펼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보면은 어제가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훨씬 위험합니다. 네. 디플레이션이 한번 오면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예시로 지난번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디플레이션은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인플레이션 사태가 일어났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또 풀었죠. 네. 이거는 재정 정책으로 푼 겁니다. 통화 정책은 아니고 이제 월스트리트가 아닌 메인스트리트에다가 돈을 약 한 7천조 정도를 뿌렸는데 7천조면은 뭐 한 6, 7천조 정도를 뿌렸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뿌렸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는데 이 부분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인플레이션이 상태일 때 지지율이 더 떨어질까? 아니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지지율이 더 떨어질까 하면은 후자일 것 같아요. 당연히 디플레이션이기 네. 때문이죠. 그러면 이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아무래도 오미크론이 점점 심각해져가지고 경기 침체에 위협이 된다 싶으면은 아마도 연준은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테이퍼링을 멈추고 아니면 좀 늦추거나 해가지고 통화 정책을 조금 더 다시 연장해서 사용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미크론이 실제로 심각해진다 하더라도 연준에서 우리 테이퍼링 그러면 늦추고 통화 정책 조금 더 강하게 쓸게라는 포지션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증시는 환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테이퍼링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경기가 침체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 지속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늘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고요. 여기에서 시장 대응, 내일은 좀 상승장이 나오길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테마를 알려주시는 시간이죠. 고스톱 알아볼 텐데 먼저 두 가지 테마 어떤 거 가지고 나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테마 두 가지 살펴봤고요. 혹시 두 가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최재원 위원님에게 질문도 드려보고 궁금하신 내용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 NFT 거래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도 이 업비트라는 이 플랫폼이죠. 거래되는 내역들을 좀 보고 가상화폐 지금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깔았는데 어느 순간 그 NFT 항목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래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고스톱부터 들어볼게요. 고입니다. 고군요. 네. 내용을 좀 들어볼게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개념을. 네, NFT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위메이드 여전히 고점 아니고 뭐 네. NFT의 플랫폼인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악재가 나오면서 뭐 누군가 뭐 임원인가 사장인가가 지분을 처분했다는 소식과 함께 어느 정도 내렸는데 NFT는 절대 그 정도로는 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한 호재가 있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NFT 현재 제일 앞서 있는 거, 메타버스 NFT 제일 앞서 있는 회사 위메이드다.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내달에 뭐 이 게임을 출시하기도 하고 특히 이 자체적으로 거래소 이 NFT 거래소를 만들면서 뭐 몇 천만 원, 몇 억대의 아이템 같은 경우도 NFT 시장 자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뭐 거래소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관련주가 올라오고 있고 뭐 위메이드 관련주 뭐 관련해서는 위메이드가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오늘 상한가래가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오늘 뭐 새로 편입된 관련주로 같이 편입된 FSN이 있습니다. FSN이 있고
FSN 같은 경우는 뭐 위메이드랑 비교해서는 굉장히 덜 올랐죠. 이제 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차트를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바닥권에서 머리를 이렇게 드는, 이제 올라가려고 이렇게 딱 머리를 드는 그런 네. 형태의 차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늘 가지고 나오셨던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오늘 새로 보신 종목까지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거래소라고 해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했을 때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는 게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지금에서도 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살짝 고개를 들어준 종목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보신 종목들 몇 개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몇 개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NFT는 지금 와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증시를 전반적으로 상방으로 보고 있고 뭐 오늘 뭐 차트상에서의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 생략을 했는데 그건 네. 기회 되면 내일 하기로 하고 일단은 저는 증시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방으로 보고 있어요. 증시가 상방으로 가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 올라요. 다 머리를 듭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이 분산되죠. 그렇다면 당연히 테마가 죽기보다는 테마 안에서 이제 옥석가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NFT, 지금은 NFT가 완전 시장이 어려우니까 이 주가 상승, 주가 부양이 완전 치트키예요. 그냥 NFT랑 엮였다만 하면 주가가 막 올라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NFT 다 들고 나오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NC소프트, NFT 말은 했지만 준비 덜 됐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NC소프트는 이 NFT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다. NC소프트는 그러고 이제는 점점 NC소프트 같이 NFT를 들고 나왔지만 NFT가 아직도 뭔지 잘 모르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관련주들은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선두에 나가 있는 네. NFT를 정말 잘 이해하고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네. 이런 좀 대장주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말씀하셨었던 거는 지난번까지는 네. 지수가 상방 쪽으로 고개를 틀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당분간은 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단기간으로는 하셨던 조정을 것 받을 수 같아요. 있죠. 그러면 고라고 했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서 고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분산되니까 순간적으로 막 삼성전자가 4%, 5% 막 하루에 10%씩 오르면 당연히 네.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어느 정도 주춤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아도 좀 조정폭이 덜할 것이다. 다만 NFT라는 말만 꺼내놓고 NFT를 아직 잘 이해를 못한 이 시장에서의 평가를 좀 안 좋게 받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올랐던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더 내릴 확률도 있고 앞으로는 NFT 관련주로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NFT 거래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NFT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이지만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미크론 가지고 나오셨는데 정말 일상생활을 생각하면 오미크론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테마일 것 같거든요. 지금 고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스톱도 너무 빠르게 또 스톱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주 정도까지만 고고 그 네. 이후로는 좀 스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전에 이거 제가 한 3달 전인가 서경에 거의 처음 왔을 때 이제 네. 주소라는 방송에서 네. 밤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창 코로나19 테마가 핫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했죠. 지금 백신 당연히 돌파 감염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진화합니다. 바이러스는 진화하고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기생해서 같이 살죠. 근데 네.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죽어요. 그러면은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만큼 치사율이 높으면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기 때문에 더 번지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진화를 합니다. 어떻게? 치사율은 점점 낮아지고 점점 전파력은 높아지게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서로 반비례해요. 바이러스는 당연히 반비례합니다. 치사율도 엄청 높은데 이렇게 퍼지는 것도 엄청나게 높은 그런 바이러스는 잘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번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점점 치사율은 낮아지고 전파력만 높아질 뿐인데 그렇게 진화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돌파 감염이 현재 초반 바이러스 네. 초기에 나온 백신들은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전파력이 높다 이렇게 네.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이러스의 특성상 당연히 치사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웃긴데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 코로나19 자체도 사실
치사율이 엄청 높은 바이러스는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계가 반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의 반응과 각 정부들의 반응,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봐야 될 문제고, 다만 이런저런 결과물이 나와 봤을 때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전파력은 높고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관련주, 현재 올라오는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음압병실이나 이런 호흡기 관련주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미크론이 어쨌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미크론 테마라고 해도 지금 나눠질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음압병실, 호흡기, 그다음에 또 진단키트주들이 오늘 또 강세 보여주니까요.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는 다죠. 이번 전부 주는 다요? 다입니다. 네. 전부 다 올라오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우리 다 죽어서 이제 호흡기 거의 다 떼고 이제 가기 직전에 있던 종목들이 다 올라오죠. 이렇게 랩지노믹스 올라왔고요. 네. 수젠텍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현대바이오는 오늘 코로나19 관련주로 올라왔더라고요. 오미크론 관련주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셀레믹스 이거 오늘 이것도 진단 키트 관련주예요. 아마 진단 이런 기술 관련주로 올라왔고, 보면은 굉장히 많죠. 진매트릭스 역시도 진단 키트 관련주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수젠텍 아닌 걸 찾기가 힘들죠,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EID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라는 좀 어쨌든 그런 형태의 굉장히 어려운 이름의 바이러스 그 백신이 있는데, 그 백신이 오미크론에는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음압병실과 호흡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가 일상으로 돌아왔고, 아까 속보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전의 거리두기 단계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선도 코앞이고 그랬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족한 이런 병실과 호흡기 관련된 호흡기 치료 관련된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다만 오미크론 관련주로 기존의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갑자기 튀어 올라왔던 거는 오미크론이 별 이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다시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미크론 테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일주일 정도는 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들 대응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화면으로 어떤 상승률 현황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바로 종목별 A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기대에 못 미치게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 포트폴리오에도 아시아나항공도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아나항공 AS로 바로 가볼까요? 네, 아시아나항공 AS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차트로 갈 건데, 이게 제가 이제 항상 볼 때 해석을 할 때 파동을 볼 때 트레이딩 뷰라는 이런 차트를 보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이게 차트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가격이 다릅니다. 이게 차트가 보면은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트가 고점이 29,550원이고 저점은 8,000몇백 원이에요. 이게 7,000몇백 원이고, 이게 여기서는 좀 다르게 나오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만 원대 형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좀 잘못 보고 이참에스가가 조금 일찍 나갔는데 지라인을 잘못 봤습니다. 트레이딩 뷰 기준으로 봤을 때 18,100원과 15,450원 사이에 있는 게 지지라인이고, 현재 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서가 조금 빨랐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19 폐렴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고요.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과거와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치사율이 낮아지고 전염력만 높아지는, 결과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하는 그런 형태의 바이러스로 최종 진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 감기처럼 걸리면 좀 아프겠죠, 당연히. 아프고 감기 걸려서 이렇게 조금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지만 치사율은 굉장히 낮죠, 감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의 바이러스를 결과적으로 진화하면서 우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거고, 위드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말 붙이는 것도 좀 웃기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현재 좀 조정을 과하게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들고 나온 이유가 이차 매수를 좀 빨리 했다. 그래가지고 이 차트가 달라가지고 좀 빨리 했다. 네네네네. 그걸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지라인, 그렇지만 지지라인이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기존에 그랬던 지지라인이 좀 달라졌을 뿐 이탈하진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올라올 거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들고 왔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 정도 더 하려고 하면 팜스토리 보면 어떨까요? 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것도 에그플레이션, 현재 이제
음식이 부족한, 식량이 부족한 사태에 와 있죠. 왜냐하면 공급난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천연가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소로 비료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식량난까지 이어지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전에 한번 승을 챙겼던 종목인데 재진입을 하면서 됐고 이제는 지지라인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지박스 안으로 들어왔고요. 지지박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기 안에 221선이 있습니다. 보통 이 지지박스 안에 있는 221선은 지키기 마련이에요. 보통은 지킵니다. 이때 보면은 여기도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집이 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뭐 상한가 한두 번 올라가면서 목표가 그냥 순식간에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목표가 잘 걸어 놓으시면 그냥 언젠가 팔려 있을 겁니다. 조만간. 알겠습니다. 팜스토리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냥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뭐 아시아나항공 팜스토리 지금 봤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개파락으로 출발했다가 그래도 오후장에 좀 돌려 세우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 그럼 그냥 좀 기다려보면 회복이 될까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증시랑 돌려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증시 차트 잠깐 볼까요? 시간이 좀 네네, 있으니까. 짧게 봐주세요. 짧게 보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시가 상방이다. 저는 상방으로 봅니다. 근데 상방으로 가려면 다이버전스가 일봉에서 나와줘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점을 살짝 깨졌죠. 저점을 저번에 안 깼는데 살짝 깼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깨주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상승세를 이어갈지 한 번 더 조정을 받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깨진다고 해서 완성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깬 상태에서 완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컨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서 다이버전스를 완성시키고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이탈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어느 정도 저는 잡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저점을 살짝 깨졌고 여기서 이런 형태의 캔들을 만들어 주었고요. 만약에 내일 모레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면은 여기서는 일봉 상단을 완성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뭐 조정에 대한 우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죠. 네.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깨질 확률도 여전히 있다. 그렇지만 깨지더라도 일봉상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안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전반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상승 다이버전스를 깨지더라도 상단을 여기서 만들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종목들 오늘 개파락 후에 반등을 어느 정도 줬는데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 그 반등의 속도와 강함은 훨씬 더 강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최재원 위원님과 종목별 대응도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도전 100전 100승 32전 22승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하시는 분들은 벌써 수익률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종목 공개 없어서 아쉬우신 분들은요. 또 내일 함께 해주시면 종목도 받아가실 수 있겠죠.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시크릿 코드 대공개 강연에 최재원 위원님은 11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의정부로 찾아가니까요.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거나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해주시는데요. 이정수 위원님 먼저 인사드려 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 NFT와 뭐 게임주들은 두각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상승을 드러내고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점검 좀 도와주시죠. 네, 지난주에서 계속 그 게임주를 사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주가 주도주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쨌든 금요일 날에서는 제가 신한수를 그 유튜브로만 방송을 하고 TV에서는 여러분들 시장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흔들려도 결국은 게임주였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었고요. 그래서 게임주와 엔터주, IT, 메타버스 삼각형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결과는 나왔죠. 시장이 흔들렸는데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급등을 하는 지금 게임주의 흐름들 여러분들 보고 계실 텐데 일단 제약주에 대해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일전에 생로병사에서 TV 방송을 보게 되면은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처음에 만들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mRNA 백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설계도로
그 다음 변이가 나오더라도 빨리 대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 현업에서 당연히 의사이시면서도 교수이시면서도 백신을 또 만들어내시는 또 연구진이면서도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그분들이 모르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에서 뭐 공부도 많이 하셨겠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변이 바이러스 혹시나 나오더라도. 자, 이번에 그래서 오미크론이 나왔는데 발생한 지 아직 몇 주 지나지 않았죠. 몇 주 지나지 않았고 이거에 대해서 WHO도 아직 조사 중에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추측적인 발언들과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실상 그렇게까지 뭐 위험할 것 같지는 않고 막 설사 위험하더라도 저는 치료제가 빨리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단키트라든지 제약주들 올라가는 부분들 쫓아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치료제가 다시 나와주면서 움직일 거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게임주들은 코로나 수혜주이면서도 메타버스 NFT 관련주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또 저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섹터는 흔들리든 말든 간에 메타버스 삼각형대 이쪽을 보셔야 돼요. 이유는 주도주입니다. 게임주가 주도주예요. 그래서 게임주가 주도주고 게임주가 가면 엔터주가 갈 거고 이 얘기도 지난주 내내 얘기했던 얘기인데 IT는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이 세 가지만 계속 얘기를 했죠. 그 결과가 지금도 나왔고요. 자, 일단 오늘 지수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서부터 지수가 쿵하고 박살날 것 때문에 다들 걱정을 했지만 의외로 시장은 박살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도 나스닥 선물이 강세로 되어 있고요. 다우도 강하게 돼 있고 독일과 그다음에 영국의 선물도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전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물론 오늘 저녁에 뚜껑을 열어봐야죠. 열어보고 미국 시장이 정말 반등으로 끝나는지 유럽 시장도 반등으로 끝나는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반등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전날도 빠지고 오늘도 빠졌다면 미국과 유럽이 반등으로 끝나면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반등 나오겠죠. 너무 걱정할 건 아닌데 아직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면 바닥을 쳤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아직 바닥을 친 건 아니에요. 그냥 먼저 빠졌기 때문에 잘 버티는 거고 거꾸로 게임주들은 폭등이 난 것 덕분이지 그래서 게임주 갖고 있는 사람들 오늘 시장이 빠졌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오늘 시장이 올라갔나? 이 느낌일 겁니다. 왜냐면 게임주들은 그랬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늘 떨어져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겠지만 그래도 오늘 체감상 그나마 좀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종목들이 마이너스 한 20% 다들 오늘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0% 웬만한 종목들 마이너스 20% 다 떨어지면서 박살날 줄 알았는데 안 떨어져서 아마 체감적으로는 그냥 오늘은 그냥 버틸만 했다 정도가 느낌이 일 것 같아요. 게임주는 많이 올라갔고 어쨌든 오늘 여기 2,900을 좀 지지를 해줬는데 이게 수요일까지는 하방 경직을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을 실패하거나 아니면 오늘 반등 주고 오늘 월요일날 반등 주고 화요일날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을 줬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2,800으로 다시 기어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준 건 좋은데 화요일날 수요일날 미국 시장이 다시 빠져서 떨어진다. 그러면 또 빠지면은 또 변이 바이러스 핑계를 대고 또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2,800까지는 밀릴 수는 있어요. 다시 재차 떨어지면. 근데 이왕이면 안 떨어지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 그래도 떨어진다 한더라도 여러분들이 버티고 버텨야지 업종대의 섹터들은 제약주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 삼각편대라고 이름을 지어놨던 게임주, 엔터주, 그 다음에 IT 섹터가 돼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유튜브 소통 방송 때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수급이 그쪽에 꺾이질 않습니다. 죽을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꺾이고 죽을 텐데 안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쪽이 계속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3일이 중요합니다. 월, 화, 수. 수요일까지 우리나라 시장 버텨주면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건지를 일단은 잘 보시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쨌든 물려도 IT, 게임주, 엔터주 이쪽이 좋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아직 우리나라 시장 바닥을 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갖고 있는 게 좋다? 게임주, 엔터주, IT 섹터를 차라리 보셔라. 근데 IT는 좀 더 빠져야 돼요. 자, 그 정도 시장 설명은 좀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강했었던 종목들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네오이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이즈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지난주에서 시장이 흔들리고 빠지고 그럴 때에서
이쪽을 공략을 이제 시켰던 건데 이제 방송에서는 추천주로 주지는 않았고 계속 유튜브 방송에 힌트를 줬죠. 이 안에서 찾아봐라. 이 안에 있다. 이쪽 안에 해봤자 31개밖에 되질 않아요. 여기서부터 딱 31개거든요. 31개 종목 중에서 많이 올라간 거 말고 바닥 쪽에 있는 종목을 찾으면 그거다.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은 이제 요거를 줬던 종목인데 오늘 2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면 어느 정도는 팔고요. 절반을 팔든 절반 이상을 팔든 뭐 전량을 팔아도 팔고 안 올라간 또 이제 게임주를 공략을 하면 돼요. 그걸 이제 순환매 매매라 그러죠. 그래서 또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고 조정 안 받으면 다른 걸로 돌아가면 되고 그런 식으로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도 소통방송에서 게임주는 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와플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와플이 도대체 뭐지? YG 플러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 소통방송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임주가 강하게 움직이면 결국은 엔터주 쪽으로 흡선할 건데 이게 다 움직이는 이유가 뭐다? 바로 NFT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네오 위즈도 움직이는 이유가 뭐 뻔한 이슈죠. 오늘 이제 신작에 대해서 NFT 신작 게임이죠. 신작 게임에 대해서 NFT를 적용할 거고 P2E 게임 출시 기대감이 오늘 급등했다. 뭐 얘기는 이제 뉴스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괜찮고 지금 게임주들이 오늘 게임비도 강하게 움직이고 펄어비스도 강하게 움직이고 위메이드도 강하게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오늘 급등이 나온 겁니다. 급등이 나올 때 쫓아가면 안 좋고요.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잘 어느 정도는 팔아주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로 움직였고 다른 게임주들도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다른 게임주들도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NH벅스인데요. NH벅스는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최근에서도 강하게 계속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싸이월드 관련주 외에서도 지금 뮤직 시네마 제작 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이제 기사가 떴는데,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레드나인 픽처스라는 회사랑 제나두 엔터테인먼트 이쪽 회사와 뮤직 시네마 사운드 트랙 1 이 제작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이제 영상 및 음악 콘텐츠 제작의 역량을 결합한 뭐 신개념 뮤직 시네마를 선보일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최고의 뭐 연출가와 배우와 가수가 합류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뭐 새로운 형태의 뮤직 시네마를 보일 예정이다. 이걸로 사실 주가가 급등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올라갈 생각이 있으니 거래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보는 부분들은 이게 이슈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읽었어요. 그냥 저 기사를 그냥 읽었는데 그냥 읽어도 왜 이게 움직이는 거냐? 이 거래량이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가들이 급등하는 이유들은 이 거래량의 힘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걸 땔감이라고 저는 표현하기도 하는데 땔감을 계속 들이미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NH벅스 같은 경우도 지금 땔감들을 계속 들이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강한 건데 근데 매매를 하셔야 돼요. 뭐 이걸 가지고 뭐 싸이월드 관련주로 해갖고 파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싸이월드 관련주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싸이월드 관련이 뭐 초록뱀 미디어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뭐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왜냐면 싸이월드 자체가 이제 거기에서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최근에 강하게 움직인 거니까 만약에 이외에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세게 움직이게 되면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주, 엔터주 다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설명해 드리는 건데 주가가 강해요. 뭐가 강하냐? 수급이 일단 강합니다. 오늘도 11만 7천 주를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전고점을 뚫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 보면서 오늘도 막판에서 지수가 흔들리고 종목들이 흔들리니까 대부분은 다 겁나가지고 손절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죠. 흔들 때 게임주 더 사야 되나 아니면 이거는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고 수급이 좋은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와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수급이 좋은 종목들 중에서 NFT, 메타버스 이쪽으로 집중을 하면 안 죽어요. 그래서 NH벅스도 내려오면 살 수 있는 종목이에요. 만약에 조정받으면 뭐 싸게 없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싸게 공략하시면 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돌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좋게는 보인다. 수급이 좋습니다. 뗄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좋게 본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 종목을 줬던 종목인데요.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대 수익이었는데 지금 639% 올라간 바로 게임빌인데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630%, 그러니까 600% 이상 먹는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소원이죠. 그런 종목들이 또 태어날 겁니다.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얘기도 오늘 공개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2,500으로 급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끼케야 2,8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몰라요. 오늘 올라가는 거 보고 수요일까지 잘 버티고 살아나서 3,000 안착을 해버리게 되면 하락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위험은 그냥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000을 아예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위험은커녕 무슨 종목으로 내년까지 수익 낼까 이런 고민만 하면 되는데 아직은 안전 신호는 아니에요. 그래도 위험하다고 도망갈 자리도 아닙니다. 끼케야 2,800. 요 정도 떨어졌던 폭만큼, 지난주 떨어졌던 폭만큼만 떨어지면 2,800이에요. 겁먹을 자리 아니에요. 게임주, 엔터주, IT 조정받으면 공략. 요거만 세 개만 생각하면 올해 내년에서 여러분들 크게 깨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요 얘기까지 하고 어쨌든 그래서 게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것도 지금 뗄감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뗄감들을 들이밀고 있으면서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꺾이질 않습니다. 그런 종목이 또 뭐가 있냐면 주성엔지니어링 후성부터 해서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도 주성엔지니어링 이거 빠지겠습니까? 오늘도 지금 외국인이 33만 주 샀는데 절대로 하락장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겠다라는 관점으로 봐야지 시장 2,500까지 박살날까 봐 종목들 손절하고 도망가야지 요거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자. 어쨌든 게임빌도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데 다른 애들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장주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업종과 종목들과 지수는 잘 꺾이지 않으니 최소한은 박스권 테마로 보시고 뭐를 봐야 된다? 메타버스 삼각편대, 게임주, 엔터주, IT 조정받으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75.2 아직 애매해요. 수요일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다시 재차 하락할 수도 있는데 뭐 하락해봤자 그냥 두들겨 맞으면 돼. 한번 맞았다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하락해도 버티시고 올라가도 너무 맘 놓지 마시고 어쨌든 게임주, 엔터주, 메타버스 관련주, IT 조정받으면 요 얘기 때문에 75.2고요. 매수 포인트는 80.5고요. 게임주 90점 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굉장히 높게 줬죠. 게임주가 강하기 때문에 지난주도 계속 눈치를 줬고 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종목 YG 플러스가 40%를 갔어요. 오늘도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정수 위원님이 게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워낙 고점이라는 생각 때문에 접근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게임주, 엔터주, 그리고 IT주들이 조정을 받으면 접근 가능하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아직까지는 강세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더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소통 방송도 이정수 위원님 함께 해주시는데요. 이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300분 실시간 시청자 수가 돌파를 하게 되면 선물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진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함께 실시간 소통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은 또 12월 11일에 토요일에 의정부로 찾아갑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QR코드나 아니면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요. 또 박원재 이지환 전문위원님이 찾아갑니다.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접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이제는 좀 계좌를 다시 복귀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함께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여기까지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